콜센터 안은 수십 명의 상담원들이 헤드셋을 끼고 통화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빛전자 고객센터의 면적 대비 상담석 수는 법적 기준보다 약간 더 빽빽했죠. 그래야 효율이 좋다고 회사에선 자랑했지만 실상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더 많이 배치해 수익을 늘리려는 속셈이었음을 김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제품 불량이시면 구매처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영수증과 제품 박스를 지참하셔야 해요. 더 문의사항 있으십니까? 윤아는 친절하게 말하려 노력했죠. 그러나 통화 시간은 이미 2분 50초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니터 오른쪽 상단에는 붉은색 타이머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3분이 넘으면 통계의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리고 이번 달 성과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윤아의 책상 한쪽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객 1인당 통화는 3분 이하, 이탈률 0%, 재통화율 0%, 감정노동, 피드백 없음. 이 문구는 회사의 골든 룰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성과급은 물론이고 계약 연장도 장담할 수 없었죠. 네,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통화를 끊자마자 윤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균 통화 시간 3분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제품 문의부터 불량, 교환, 환불까지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고객의 감정까지 달래려면 최소 5분은 필요하죠. 하지만 회사는 숫자만 봤죠. 인간미 따위는 통계표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윤아 씨, 오늘도 통화 시간 초과네요. 팀장 박상무가 윤아의 통계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성과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감정도 숫자로 환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이 제품 교환 방법을 여러 번 물어보셔서 고객은 항상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새롭게 답변하지 말고 이미 안내해 드렸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한 후 통화를 종료하세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응대법입니다. 윤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데 3분이 뭐야? 이런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이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통화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윤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직 3개월 차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으로 다시 취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을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규칙대로 움직이게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5시 콜센터 내 통화량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무렵이라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 시간대죠. 윤아의 모니터에는 대기 고객이 20명이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빛전자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힘이 없고 떨렸습니다. 노년의 여성 목소리였죠. 저기요. 제가 지난주에 산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안 해요. 말투가 느리고 목소리가 작아 몇 번을 되물어야 했습니다. 모니터 속 타이머는 이미 1분이 넘어가고 있었고 윤아는 속으로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고객님, 먼저 고객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고객 번호요? 그게 뭔지 모르겠네. 윤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 번호 없이는 상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분에게 번호를 요구하며 통화를 끊는 건 너무 가혹해 보였죠. 괜찮습니다.
성함과 구매하신 제품명을 알려주시겠어요? 장정혜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어디 보자. 한빛 뭐라고 적혀 있네요. 유나는 회사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장정혜 할머니가 전자레인지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죠. 통화 시간은 이미 5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 있나요? 뒤쪽에 있는 전원선이요. 아이고, 이 늙은이 눈엔 잘 안 보여서. 유나는 할머니가 천천히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이미 5통의 전화를 처리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유나는 그저 전화기 너머의 할머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고, 이런. 전원선이 빠져 있었네요. 꽂으니까 불이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너무나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할머니의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아니, 이제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분 처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늙은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유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통화 시간은 6분 40초, 규정의 2배가 넘는 시간을 사용했지만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았죠. 통화가 끝나고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아프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셨을지. 아마 방금 전화했던 장정의 할머니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유나는 다음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그녀의 통계 지표는 엉망이 되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그 생각을 지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그녀의 일자리를 위협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통화 시간 초과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긴장하게 했죠. 하지만 그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성과관리팀 방문 요망.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과관리팀은 직원들 사이에서 해고 전담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곳이었죠. 그 팀에 불려간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김유나 씨 앉으세요. 성과관리팀 최 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나의 지난 한 달 통계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띄었죠.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평균 통화 시간이 4분 18초입니다. 목표는 3분인데 말이죠. 그리고 어제는 한 고객과 6분 40초나 통화했더군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통화 시간이 그녀에게는 따뜻한 기억이었지만 회사에겐 그저 빨간색 숫자에 불과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노인분이셨고 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천히 설명해 드려야 했습니다. 고객이 노인이건 아니건 룰은 룰입니다. 더구나 고객 번호도 없이 상담을 진행했더군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최 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기대했던 직원이 배신한 것처럼 말이죠. 지난달에도 5건 이상 시간 초과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통화 대기 고객이 2~3명씩 밀려요. 고객 응대는 효율이 먼저입니다. 유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가 생각하는 고객 응대와 회사가 생각하는 그것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고객은 사람이었지만 회사에겐 그저 숫자였죠.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 고객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서. 김윤아 씨, 최 부장이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친절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봐요. 친절함은 KPI에 없잖아요. 그는 성과 지표표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통화 시간, 응대 건수, 처리율 같은 항목만 나열되어 있었죠. 친절이나 공감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김윤아 씨와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평소 자신이 하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3분 만에 끝낼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최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상담원들은 다 해내고 있어요. 회사에 맞지 않는 건 당신이에요. 윤아는 돌아오는 길에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다음은 자신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위로의 말들은 모두 작게,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한빛전자 고객센터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이어진 수군거림이 콜센터 안까지 들려왔죠. 자리에 앉아 통화하던 상담원들도 자꾸만 입구 쪽을 힐끔거리며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기가 한빛전자 고객센터 맞죠? 로비에 들어선 노부인은 77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반듯한 자세와 또렷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입은 고급 정장과 가방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김윤아 씨를 만나러 왔어요. 저번에 전화로 도움받은 직원인데. 안내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팀장을 불렀습니다. 곧 박상무가 황급히 달려왔죠. 죄송합니다만 김윤아 직원은 현재 근무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셨는지요? 노부인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무하지 않는다고요? 저번 주 목요일에 통화했는데 혹시 오늘 휴가인가요? 박상무는 더욱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아, 그게 윤아 씨는 더 이상 저희 회사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해고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부인의 질문에 콜센터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회사 내부 사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사정이죠? 그분 덕분에 내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가졌어요. 근데 그런 분이 왜 해고가 됐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노부인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 회사라는 표현에 의아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박상무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고객님, 잠시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직원들도 들어야 할 이야기니까요. 그 말에 콜센터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잡지 못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 직감했죠. 그때 최 부장이 성큼성큼 걸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노부인은 최 부장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윤아 씨가 왜 해고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회사 내부 인사 문제라.
내가 그 직원과 통화한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도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을 해고했다면 분명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 알려주세요. 노부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로비 입구에서 몇 명의 정장 입은 남성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노부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죠. 회장님,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 차라도 준비했을 텐데. 그 말에 콜센터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박상무와 최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노부인은 막 도착한 임원진들의 인사를 무시한 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김윤아 씨가 왜 해고됐는지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콜센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고 임원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노부인, 정확히 말하자면 장정혜 회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빛전자를 설립한 창업자이자 현재 명예회장인 그녀였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라 저희가 준비가. 한빛전자 송현우 대표이사가 헐레벌떡 달려와 인사했지만 장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물어본 질문에 답해줘요. 김윤아 씨는 왜 해고됐나요? 최 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윤아 직원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달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평균 통화 시간 초과가 빈번했고 장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해고했다는 거죠?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장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몇 해 전 건강 문제로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최근에 건강을 되찾고 우리 회사의 근황이 궁금했어요. 특히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경험이 알고 싶었죠. 장 회장은 가방에서 한빛전자의 최신형 전자레인지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이 제품 매뉴얼은 노인들에겐 너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난 실제로 이 매뉴얼을 읽기 어려웠고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했던 거예요. 익명으로요. 송 대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장 회장이 직접 미스터리 쇼퍼처럼 회사를 점검하고 있었다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10명의 상담원과 통화했어요. 9명은 고객 번호 없다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했죠. 단 한 명, 김윤아 씨만이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줬어요.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동했던 기억이 묻어났습니다. 그 직원 덕분에 나는 이 회사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장 회장은 최 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그 따뜻함이 규정 위반이라면 우리가 만든 회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콜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윤아처럼 느끼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장 회장은 송 대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송 대표, 지금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김윤아 씨에게 연락해서 복직을 제안하세요. 내가 직접 사과할 테니까요. 송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전할 수 없는 권위가 장 회장의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은 콜센터의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회사의 얼굴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날 오후 한빛전자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형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장정혜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김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윤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장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죠. 앉으세요, 여러분. 장 회장의 말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숫자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빛전자를 창업했을 때를 기억하나요? 30년 전 우리는 첫 제품을 만들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장 회장이 은퇴한 뒤 합류한 사람들이었죠. 오랜 임원 중 한 명인 이사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객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고객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것. 맞아요.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장 회장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성과 지표와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내가 고객 번호 없이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원들은 하나같이 번호 없으면 상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내가 누구인지, 뭐가 불편한지도 묻지 않고요. 장 회장의 눈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윤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그 중에 단 한 명, 고객 번호 없이도 끝까지 제 말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김윤아 씨였어요.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빛 전자의 거대한 부지가 보였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응대하는데 숫자만 보는 곳이라면 고객들은 결국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모두가 따뜻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장 회장의 말을 곱씹고 있었죠. 송 대표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너무 효율성에만 집중했어요. 앞으로는 고객 경험의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윤아 씨, 회사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새로운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객 감성 품질 관리팀이라고 할까 해요. 첫 번째 멤버가 되어주시겠어요? 윤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해고된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새 팀의 일원이 된다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영광입니다. 장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죠.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성과 지표에 고객 만족도와 공감 지수를 추가합니다. 숫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한 달 후, 한빛전자 고객센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콜센터 한쪽에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곳엔 고객 감성 품질 관리팀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죠. 김윤아는 이 팀의 초대 팀원으로서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윤아 씨, 오늘 고객 만족도 리포트 준비됐나요? 박상무가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예전의 그 차가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도 이제 윤아의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으니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시행한 어르신 맞춤 상담 서비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윤아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노년층 고객들을 위한 전용 상담 라인을 개설한 것은 그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통화 시간 제한 없이 천천히 쉬운 말로 설명해주는 서비스였죠.
처음엔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년층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고 재구매율도 높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유나 씨. 박상무는 진심으로 감탄했죠. 처음엔 의심했는데 정말 숫자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네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타이머가 없었죠. 대신 작은 식물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장정혜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회사의 전설이 되어 있었죠. 유나 씨, 진짜 대단해요. 평범한 계약직에서 갑자기 이런 자리까지 오다니. 유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그건 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오늘부터 신입 교육을 받는 상담원들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회사 교육 자료가 들려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자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기엔 그녀와 장 회장의 통화 내용 일부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빛전자의 핵심 가치 숫자, 너머의 사람을 보다. 그 아래에는 유나의 말이 적혀 있었죠. 전화기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이제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죠. 근무 시간이 끝나갈 무렵 장 회장이 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미소로 답했죠. 장 회장은 유나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떠세요, 유나 씨? 새 팀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장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그 방향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녀는 유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테니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콜센터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해고당한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1년이 지난 어느 오후 한빛전자 고객센터는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고객 만족도는 60% 상승했고 이직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죠. 더 놀라운 건 효율성도 함께 올라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만족한 고객은 다시 문제를 겪지 않았고 그만큼 통화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윤아는 이제 고객 감성 품질 관리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팀은 처음 3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5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숫자 너머의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철학을 회사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유나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을 데리고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규 교육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죠. 여기가 우리 고객 감성 품질 관리팀 사무실이고요. 저쪽이 상담원 휴게실입니다.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네요. 유나는 신입 직원들을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밝고 편안한 공간이었죠.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직원들의 사진과 함께 고객들의 감사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콜센터 입구 쪽 벽면에 걸린 작은 액자였죠. 저게 뭔가요, 팀장님? 한 신입 직원이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금색 테두리의 작은 액자 안에는 간결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효율은 숫자로, 진심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유나는 그 액자 아래에 서서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의 통화, 해고 소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단지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 하나가 회사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죠. 이 문구는 장정혜 회장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예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되었죠. 신입 직원들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센터를 안내했습니다. 휴게실을 나와 다시 콜센터로 향하는 길, 젊은 신입사원 한 명이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처음 상담원으로 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전화기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였어. 그게 제일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거지. 그녀의 말에 신입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죠. 콜센터로 돌아온 유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시니어 고객 전용 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유나는 헤드셋을 쓰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빛전자 고객센터입니다. 김유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노년의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정성을 다해 그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신입 직원들이 둘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유나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고객 응대가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존중과 공감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유나는 신입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이해와 감동이 묻어났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빛전자의 본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장정혜 회장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죠. 유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